만나면 좋은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태풍 타파가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타파는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에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태풍이 지나가면 오늘 돼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부에 빗댄 발언을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이 같은 발언을 이전에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제17호 태풍 타파가 세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 영향권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비바람이 거셉니다. 태풍 타파는 독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소형급으로 약화돼서 오후 3시쯤에는 독도 동북동쪽 약 670km 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태풍 타파가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태풍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아직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 지역은 오늘 오전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타파가 부산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탓에 피해 신고만 500건을 훌쩍 넘겼고 다치는 사람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공사장 펜스가 종이장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강풍은 옥상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도 날려버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2차 추락 피해를 막기 위해 위태롭게 현장 수습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자재도 마치 껍질 벗겨지듯 바람에 휘날립니다. 고층 아파트 주위로 날아갈까 아찔한 상황.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하면서 어제 하루 부산 지역엔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남구 북항 지역에는 초속 32.1m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고 영도 남항에도 초속 29.5m의 바람이 부는 등 시내 곳곳에 바람 피해가 컸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각종 피해 신고만 500여 건. 순간 초속 3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내 곳곳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인근을 지나던 44살 B씨를 덮쳐 머리를 다치는 등 2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방관 2명도 구조 활동에 나서다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곳곳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날이 밝는 대로 피해 규모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긴급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태풍 속에서 대구에서 고속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가 고속도로 경사면에 뒤집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뒤집힌 겁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 진입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 외에 승객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승객 1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포항을 출발해 대구로 오던 고속버스는 동대구 분기점을 진입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 구간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습니다.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예? 미끄러졌어요. 커브길이었대요. 뭐 속도 같은 거 이런 거. 난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와 부상자 대부분은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했는데 다행히 경사면이 물기를 가득 머금은 흙이어서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태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로 발생하고는 있지 않지만 방역당국은 오늘 모든 돼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제17호 태풍 다파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의 비바람에 이미 뿌려놓은 소독약이 씻겨 내려가고 농가 주변과 매물지에 뿌려놓은 석회가루도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살처분 매물지에서 침추수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인 경기 북부에는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정부는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 전국의 모든 돼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다시 소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축산 내외부와 진입로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농협은 물론 군이 보유한 제독 차량까지 사용 가능한 장비 1000여 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주변 10km 등 중점 관리 지역에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보유한 생석회를 신속히 배포하고 농협이 보유한 640톤을 긴급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발병이 확인된 파주와 연천 농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15,000여 두의 살처분과 매몰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3주에 달하는 만큼 위기 경고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객 휴대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검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과 사모펀드 운영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를 앞두고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를 누가 주도적으로 지배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익성 이모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댔던 익성이 펀드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코링크와 익성 두 회사 간에 작성된 자금 조달 계약서입니다. 코링크가 익성으로부터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고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코링크가 익성의 투자 유치에 진지한 관심이 있다며 익성의 재무와 영업 등 비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비밀 유지 확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약 내용이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익성과 코링크가 분명 긴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고 사실상 정 교수가 펀드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링크의 설립과 운영 목적이 익성의 상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익성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궁극적으론 코링크 펀드 운영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최종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익성에 대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황회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의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중점 협의해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하기 위한 문 대통령은 어제 배웅을 나온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한일 관계 어려움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고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진정과 긴장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유엔 총회 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폴란드, 덴마크, 호주 정상과도 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하고 북한이 현명한 결단이라며 호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할 뉴욕 구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강의 도중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에 빗대 논란을 부른 연세대 서예학과 류석준 교수가 이런 반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동문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가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일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류 교수는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춘의 일종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취재 결과 류 교수의 이런 발언은 19일 강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류 교수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고 있는 연세대 총학생회는 최근 진행된 다른 수업에서도 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식의 발언을 냈다는 제보가 2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교양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공 수업에서도 그 위안부가 매춘이다라는 식의 그 비슷한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는 원래 그런 분이시다. 연세민주동문회와 이한열 기념사업회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류 교수를 윤리의식이 기준 미달인 매국적 폴리페서로 규정한 뒤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인 구정대협, 정의기억연대도 류 교수에 대해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류 교수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크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단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반인도적인 문제고 반인권적인 문제고 혐오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모욕과 훼손, 인권 훼손, 명예훼손의 문제고요. 반드시 바로잡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연세대는 진상을 파악한 뒤 류 교수의 수업 배제와 징계 여부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10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대규모 시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곳곳에서 아직도 기습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도 과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로 가득 찬 홍콩 도심의 쇼핑몰.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시위 참가자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고 홍콩 민주화의 상징이 된 노래 홍콩의 영광을 합창합니다.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금지하자 대안으로 도심 쇼핑몰을 시위 장소로 선택한 겁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발로 짓밟거나 찢고 강물에 내다버리며 강렬한 반중 정서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홍콩 정부의 국장급 관리의 차량 유리를 쇠파이프로 파손하는 등 시위 양상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 장기화로 인해 홍콩 시민사회 내부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송환법이 철폐된 만큼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친중 세력과 행정장관 직선제를 받아낼 때까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시위대 간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넉 달째로 접어들면서 한때 200만 명을 웃돌았던 시위대 규모는 수천 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시위가 점점 과격화 양상을 띠면서 홍콩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제1평화시장에서 발생한 불이 22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49살 김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타일 공사를 하던 남성 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경찰 그리고 한국전력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터넷 SNS상에서 한 여학생이 얼굴을 심하게 폭행당한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해당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은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월에서 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레이더에서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발사 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의 북한 미사일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연 1%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신청 일주일 만에 공급 총액인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신청에 들어간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어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7만 4,994건, 신청 금액은 20조 4,6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신청액이 이처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주말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신청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독도 남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51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는 강도 중의 소형급으로 오후 3시쯤 독도 동북동쪽 약 670km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육상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점차 그치면서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의 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교차로 모퉁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되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더닝크루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더닝크루더 효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항모 이 대한민국이 파도에 휩쓸리고 흔들리지만 이 배를 조종하는 선장과 항해사 모두 자신이 옳다는 주장만 난무할 뿐 제대로 방향타를 잡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몇몇 리더들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들이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빠르게 동해로 진입하면서 우리 지역을 포함한 내륙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동해안 지역으로 태풍의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어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은 소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시속 51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독도 남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온 뒤 그치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면서 한반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조금 전 사고 발생했는데요. 중해공원 삼거리에서 서광주 나들목 방향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세대 관련 사고 났습니다. 주의 운전 필요하겠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우치로 우치공원에서 일곡지구 방향으로 삼각 교차로를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고장난 지게차가 서 있습니다. 자미로에도 주의 구간 있는데요. 임동 5거리에서 임동 4거리 방향 아파트 공사 관련 집회로 가장자리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김도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식 아나운서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전국적으로 흔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은 유일하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0%에 육박하고 있고 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57%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조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유가 분석이 됐습니까? 네, 가장 많은 해석은 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성원이 가장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며 또 법무부 장관 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로 인해 조국 장관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
성공하지 못한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완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의 유권자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 선택 등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고 현재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측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 것이기 때문에 그 파국을 막기 위한 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 세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 지지율이 높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 호남의 지지 역시 다른 지역과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네,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호남민의 민심을 분석한 뉴스였고요. 두 번째 골라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1등 혁신, 일명 DNA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6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모을 수 있게 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의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한 번 채취된 DNA는 수사기관에 영구 보관되는 데 반해 이 법원이 DNA 채취 영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이 DNA 채취를 할 때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는데요. 헌법 불합치는 위헌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DNA법의 경우 국회에서 올해 말일까지 개정안을 마련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현재 관련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노조나 사회운동가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DNA를 채취하는 등 법을 오남용했던 게 문제라며 DNA 채취가 미제 사건 해결과 그에 따른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입법 보완해서 DNA법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았을 때도 이 DNA가 결정적 역할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덜 해로울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최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최대 유통 판매 업체 월마트가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로 밝혀졌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포함된 각 성분들의 유해성 조사에 나선 상황이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품은 맛과 향을 첨가한 종류인데요. 이 제품을 피우다가 미국에서 현재까지 8명이 숨졌고 530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전해지자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 제품으로 인해 중증 폐질환에 걸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병원을 찾는 사람과 진료 기록을 조사해서 숨은 환자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사용자 중에 호흡곤란이나 기침 증세가 있으면 곧바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고요. 국내에서 비슷한 환자가 나올 경우 판매 금지 같은 강력한 대책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는 청년시 청년 자율 예산을 335억 원 규모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전국 최초의 청년 자치정부를 또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강화했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게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계기관들 또 뭐 시민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함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청년시 청년정책을 통해서 이 광주시 청년정책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초롱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시에서 이 청년자치정부를 출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1일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했는데요. 서울의 청년정책은 서울 청년이 결정한다 라는 목표를 내걸고 결재를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청년 수당 시행으로 촉발됐던 청년 지원 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그동안 시의 정책 제안을 하거나 수당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하는 등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자치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청년자치정부는 청년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청년청으로 구성이 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년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 참여기구로, 청년청은 직접 정책을 제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덧붙여서 청년 자율 예산제가 통과돼서 예산까지도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청년 당사자들이 민간 거버넌스인 서울 청년 시민위원으로 수기,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1000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 명의 서울 청년 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간 수기와 해당 부서 정책 협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96개의 정책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청 김영경 청장을 통해서 청년 자율예산제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그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매년 다양한 청년 시민위원들이 이제 서울시정에 참여를 해서 청년정책도 제안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정책을 좀 제안해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수당 사업 같은 것들이 또 발굴이 되면서 어떤 거버넌스의 이제 이런 성과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가 또 청년자치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거버넌스를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해보자라고 해서 단순한 정책 제안을 좀 넘어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보는 것까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청년 자율예산제라고 하는 게 올해 도입이 되었어요. 서울의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서울의 정책들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 정책의 방향, 목표도 좀 들려주시죠. 네, 지난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이용섭 시장은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라고 몇 차례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적 방향 모두 일자리로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일자리 정책에 초점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자리 중심으로 광주의 청년 정책은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덧붙여서 더 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현재 광주시의 청년 정책은 크게 봤을 때 경제, 복지, 문화, 자치 총 4가지 분야의 40여 개의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청년 금융복지 사업, 청년센터 운영 등이 있는데요. 일경험 드림 사업의 경우 드림터로 선정된 업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 경험을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금융복지 사업은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13 통장 사업과 부채 경감을 위한 부채 경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센터는 광주시의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청년 자율 예산제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민간 협력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하던데 지역에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이게 잘 운영이 됐나요? 지금 광주시에서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및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다음 달인 10월 7일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주관하에 최영한 시의원을 포함해서 청년센터, 서울청년청을 초대해서 민간협력 거버넌스와 청년정책 참여기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아모티 협동조합 추민승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거버넌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증가를 했고 또 청년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을 만든 주체가 정부였었어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이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년 실업만의 문제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질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은 거버넌스 형태로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 정책들이 위에서부터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베풀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직접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의 예산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인 그런 청년 정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도 만들고 또 운영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인력이나 행정상에 좀 문제는 없나요? 네, 우리 지역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는 현재 4급인 과장 1명, 그리고 5급 담당의 4명 등 약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큰 인력 충원이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청소년 관련 업무 또한 통합돼서 그 업무량은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반해 처음에 설명드린 서울은 기존 청년정책 담당관을 올해 시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청년청을 새롭게 신설했는데요.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고 청년 당사자를 청년청장으로 임명했을 만큼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지는 명확하다. 하지만 또 그 의지가 현실화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통해서. 네. 우리 지역에 좀 맞는 방식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학습보다는 우리 지역 현안에 맞게끔 변화시킬 필요가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 청년정책 네트워크 한지성 대표를 통해서 의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 또는 청년 단위의 활동가 또는 청년들이 모두 다 함께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서스럼없이 제시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 정책이 지역 현안에 맞게 잘 묻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가는 방향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구조가 거버넌스인 상태거든요. 청년이 기존의 그 사회 한 축으로서의 어떤 사회 참여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에서 포용해야 되는 대상, 이런 대상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풍토 자체를 이 정책적으로 사회의 한 축으로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구조의 현상들을 일단은 개선해 가는데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광주의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거버넌스 형태로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그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행정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의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초롱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유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이 발언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도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사회학과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이면은 사회학과를 졸업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죠. 근데 강의 녹취록에 보니까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수탈체제가 한반도 근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고스란히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직접적 가해자가 일본 정부가 아니다. 일본 민간이 주도했고 정부는 방치했다라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또 위안부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살기 어려서 매춘한 거 아니냐. 현재도 매춘한 여자가 많다. 왜 매춘하냐. 살기 어려워서다. 뭐 지금은 그런데 과거는 안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 하면서 그래서 접대부를 하고 매춘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한 여학생이 어이없어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학생이 이 그 위안부라고 하는 건 시스템 자체가 국가범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춘은 원래 오래된 산업이고 어디나 있었는데 도덕적으로는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일본에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한국 및 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수의 증언이 있었는데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대협이 끼어들어와서 할머니들 모아다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그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다.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려고 정신대 문제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이 교수가 그것도 또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일이고 쇼킹한데요.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은 이 류석춘 교수의 발언을 좀 규탄하면서 즉각 대응에 나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요. 류 교수의 수업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밝혔고요. 그래서 사회학과 학생회 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 함께 지금 일단은 추가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여기서 뭐 단체 행동에 나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동문들은 규탄 성명을 바로 냈고요. 류 교수의 사퇴와 중징계를 요구했고 특히 민주동문회 같은 경우는요. 힘겹게 진전시켜온 진실과 정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강의 시간에 이런 그 비윤리적 발언을 한 것 사과하고 스스로 교수직에 물러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에게 류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에 책임을 물어서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연세대 정관은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는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 학교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학교라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대 학생들의 상실감을 전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류 교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연세대 자체에 대한 비판을 좀 멈춰달라. 학교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대에 재학 중인 그 B 씨 같은 경우는 이
교수가 역사 왜곡으로 비춰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이 들 만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더 역겹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문제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유 교수의 발언의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교수로서의 그런 자격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별개로 보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둘 다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연세대 측의 이 류 교수의 해임을 요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서는요, 즉각 류 교수의 사과와 해임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완전한 허위사실, 그것도 많은 학생들 앞에서 교수라는 직책을 남용해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 연세대 학생 중에서 이 남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 중 녹음을 한 학생이 있다면 제보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비슷한 주장들을 했던 지만원 씨와 또 극우농객 이상진 씨 둘 다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네. 이상진 씨 같은 경우는 벌금 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시 바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지금 류 교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가 성명서를 냈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을 향한 망언도 모자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을 향해 성폭력을 자행한 충격적 망언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네, 몰두각한 역사관으로 일본 극우보다 더한 망언을 청년 학생들 앞에서 그대로 옮긴, 그래서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핑계로 경제보복에 나서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자발적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매국적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당장 석고대죄를 하라.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세대에게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요, 류 교수를 정신적 살인자라까지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주목했던 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장과 동일한 생각을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공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의당의 오연주 대변인 같은 경우도 즉각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역시 이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이런 사람이 했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얘기를 했죠. 민주평화당도 역시 지식인층의 잘못된 역사관으로 매국적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나라를 잃고 꽃다운 마이에 순결을 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 특히 지식인이라는 교수 그룹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망언을 좀 근절시킬 수는 없을까요? 한마디로 엄중한 처벌만이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망언을 계속 강단에서 해오는 사람은 그 강단이 허락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석춘 연세대 교수들은 과거에 아주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를 옹호하고 심지어 젊은이들이 일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네. 실제 생활에서 실천되면 패륜적이라고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이트에서 히히덕거리고 즐기는 유용 멘트들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시비거 사이트들이 널려있다. 왜 일배만 가지고 유독 시비를 거느냐 이러면서 인터넷 공간이 좌편향되어 있는데 일배가 숨통을 틔워졌다. 자기도 일배 회원이고 아주 순박한 애환에서부터 현대사 기숙광국까지 아는 고수들이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시절에도 청년 정책센터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일배 활동을 권유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틀딱들의 지지를 받는데 바른정당은 젊은 보수의 지지를 받는다. 이러면서 노인들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틀딱이라는 단어를 고스란히 사용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망언과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허위 사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온 그런 유석춘 씨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파면을 홍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안녕하세요. 배우 한은정입니다. 광주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당신의 호텔 같은 삶.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당신의 삶을 대라수가 동행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집, 백운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수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과 아침 조감 뉴스가 이어집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는 8시 10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의 노래란 주제로 광주문화재단 이묘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계절은 완연한 가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명절, 추석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노래 중에 9월의 노래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여름꽃은 지고 가을꽃이 피는 시절, 9월을 그리고 또 9월에 느껴지는 감성을 노래했는데요. 계절이 변화하는 그래서 더 다채로운 계절이 바로 9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다른 노래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팝송 Try to Remember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노래일 텐데요. 노래 가사를 음미해보면 9월의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이 여유롭고 달콤했던 9월, 초원은 푸르고 곡식은 익어가는 9월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그때는 삶도 부드러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억하고 싶은 9월은 그래서 노래로 불리며 노래 속 가사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은 그러한 감성과 느낌과는 다른 양상으로 느껴집니다. 계절의 분위기도 느낄 새 없이 부드러움이나 여유로움은커녕 날선 불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온통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필요 이상의 예민함으로 극명한 의견 대립이 도처에서 난무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나 좀처럼 나아갈 수 없는 정세는 맞득치 않고 오히려 사회 전반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민생과 현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와 부풀려진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불편한 감정들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잡한 상황 못지않게 지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광주형 일자리 핵심 사업인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도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시점에 발목이 묶인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의 공방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짓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지난한 찬반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대립과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낸 시간들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소비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9월 지금은 모두의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쌓아갈 수 있는 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 부르는 가을 초입, 9월의 감성의 노래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멋진 광주, 빛나는 광주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서 9월의 노래를 부르길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9월이 그런 멋진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꿈꿔보면서 말입니다. 이묘숙 사무처장은 미술평론가이자 문화기획자로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 강연 등을 기획했고 지금은 광주문화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광주의 문화 전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런.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런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유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무등산 북쪽의 둥지를 튼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마을.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도 쉬어가는 이 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 생태마을입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이곳을 밝히는 또 하나의 작은 불빛. 반딧불이가 하늘에 별이 떨어져갖고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빛이 낸다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다음에도 또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반딧불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광주 무등산이나 이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 환경이 복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에 사라진 반딧불이가 돌아왔습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 현대 모비스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